진로 결정, 적성 찾기, 그리고 동기부여, 자기주도 학습 태도가 있으면 우리 중학생들이 다 잘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알고 있어도 왜 제대로 안 되는 걸까요? 바로 이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KNS 어학원 김은화 이사입니다. 이제 내신을 앞두고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KNS의 이사이기 전에 저도 두 아이를 키운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 아이가 먼저 처음 중학교를 입학했을 때, 그래서 1년 동안 자유학년제를 진행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자유학년제를 맞이했을 때,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를 1년 동안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참 많이 막막했었고요. 그때 이제 처음 나왔던 이야기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용어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처음에는 많이 막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을 이제 어떻게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고 나서 처음 중간고사를 이제 2학년 올라와서 봤는데요. 그때 이제 점수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아이의 그런 이제 실력하고 처음 중간고사의 점수를 보고 굉장히 이제 놀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아이를 이제 공부를 같이 준비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둘째는 절대로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근데 둘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둘째 아이는 자유학년제가 아니라 학기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진로를 찾는 자유학년제로 바뀌었는데, 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좀 더 알차게 보낼 줄 알았는데, 작은 아이 역시 또 만족할 만한 그런 자유학기제를 보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사실 이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내신이라는 이런 이제 시간이 작년부터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얘기를 굉장히 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먼저 이제 선배의 엄마로서 아이들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자유학기제라고 하고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거는 진로라든가 아이들이 이제 적성에 맞는, 그 다음에 소질에 맞는 그런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을 빨리 이제 선택할수록 유리한데요. 큰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윤리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아이가 교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임용을 합격하면서 현재 이제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되었고요. 큰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연찮게 이제 너무 선생님이 좋아서 나도 그런 선생님이 돼야지라고 이제 진로를 선택한 케이스였고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처음에는 이제 하나고를 진학하려는 생각이었지만, 아이가 이제 결정적으로 저에게 엄마 과학하고 수학을 마음껏 공부하고 싶어요라는 한마디로 진로를 갑자기 이제 영재고랑 과고로 이렇게 변경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영재고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영재고의 마지막 시험에서 이제 아이가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과고를 진학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생각지도 않은 학교를 가고 나서 보니까 처음 적응하기도 어려웠고, 또 이제 아무 정보도 없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또 힘들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 이제 수시 같은 경우 6개를 쓸 수 있는데, 과고는 이제 카이스트까지 7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문자에서도 보셨겠지만 3년 내내 이제 전교 1등을 하면서 7개를 다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서울대 이제 산업공학과를 합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대 치의대를 합격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고대 또 산업공학과, 그다음 네 번째는 성균관 약학과, 그리고 경희대 약학과, 중앙대 약학과, 그 다음에 카이스트, 이렇게 해서 7개를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자랑을 이제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의 이제 공부하는 걸 보면서 조금 우리 학부모님들께 좀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조금 이 시간 함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좀 이제 제목을 한번 제가 바꿔봤는데요. 중2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일단 제목을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아무런 부담이 없이 공부를 했다면 중학교 1학년부터는 일단 과목별로 일단 선생님들이 다르고요. 또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1이 왜 중요한지 이 시간에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때 이 내신 관리 습관이 대입 합격을 좌우한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중1이 왜 중요한가라고 일단 세 가지로 살펴를 보면 일단 중학교 1학년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로 꼽으라고 얘기를 하면 나만의 공부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나만의 공부법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 예로 둘째 아이가 이제 과고를 진학을 했을 때 아이가 하루는 시험 기간인데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정신이 나갔다고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유튜브를 보고 있냐고 야단을 쳤는데 아이가 사실 그 유튜브에서 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그 시험 공부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가 이제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유튜브로 이제 놀고 있는 줄 알고 야단을 쳤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또 공부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이제 느꼈던 거는 중학교 때 공부 방식이 고등학교 와서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어렵다는 걸 느꼈고요. 나중에 또 대학 와서는 그 원서의 양이 굉장히 또 많아지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아이가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먼저 공부 방법을 지금 찾아놓지 않는다면 이 방법이 계속 진화하는 거는 괜찮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 가서도 공부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 때 시기에서는 나만의 공부법을 찾아야 한다. 이때는 조금 시행착오를 거쳐도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내신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내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꼭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고교 내신에서도 이 공부 방법이 꼭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영어를 올인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입시의 변별은 뭐니 해도 수학입니다. 근데 이 수학은 고3 때까지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게 맞고요. 물론 영어랑 다른 과목도 맞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사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밖에 없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서는 영어를 유지하는 기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수학은 사실 그 많은 양을 어느 정도 선까지 만들어 놓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교 1학년 시기야말로 영어를 올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아이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영어만큼은 1학년 때 올인을 해야 된다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 자유학기제 때 시간을 그냥 어영부영 보내지 마시고 이때만큼은 이 세 번째 보시면 중학교 내신의 올 A랑 고등 내신의 1등급은 천차만별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실력 차이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행보다는 심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입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얄팍한 그 넓은 선행보다는 심도 있는 심화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심화를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3년 내내 우리 자녀들이 내신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어, 영어, 수학은 아무래도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학년보다는 1학기 선행은 내신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과학고라든가 자사고를 만약에 목표로 한다면 1년 이상 선행이라든가 심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생들도 이 배웠던 내용들을 까먹지 않은 학생은 없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공부할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일주일에 배웠던 내용들을 꼭 복습하고요. 그 학원에서 내주는 그런 테스트라든가 과제는 꼭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그 보는 시험 테스트는 꼭 패스를 하는 것도 커다란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신 대비는 최소 4주 전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는 1, 2주 전에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 방법의 습관입니다. 일단 하루를 기준으로 내신 대비 준비 기간을 과목별로 조금 계획을 세워서 최소 4주 전에는 일단 급하지 않게 일단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일단 과목별로 자세하게 좀 계획을 세우고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일단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목표 달성을 하는 건 좋지만 부끄럽게도 저희 아이들도 스스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이제 작은 아이가 과거에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도 아이가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옵니다. 엄마, 저 이제 시험 준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알았어 라고 얘기하고 제가 준비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공부한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표를 제가 프린트해서 뽑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가 하루하루 공부한 시간을 적어 보내놓으면 제가 그거를 냉장고에 적어 놓습니다. 냉장고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고등학교 1, 2, 3학년도 제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줬는데 우리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스스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습관을 들일 때까지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숙사까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아이 대신 공부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이제 이런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3년 내내 도와줬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1000명 중에 1명, 2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의 신 강성태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것은 7회독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4번 정도는 볼 수 있도록 일단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6번째, 중학교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절대로 졸면 안 되겠죠. 얼마 안 됐지만 저희 이제 딸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시험에 낼 건데 아이들이 그 시간에 이제 저희 아이 말로는 동태의 눈이 돼서 듣지 않고 막 가물가물하는 아이들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몇 번씩 얘기하는 부분들 꼭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꼭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신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들은 꼭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로 결정, 적성 찾기, 그리고 동기부여, 자기주도 학습 태도가 있으면 우리 중학생들이 다 잘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알고 있어도 왜 제대로 안 되는 걸까요? 바로 습관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희 아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를 하나 뽑아 놓고요. 아이가 이렇게 이제 공부한 시간을 불러주면 제가 이렇게 다 기재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는 식탁, 그 냉장고 앞에 붙여놨고요. 일단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일단 잘 또 실천을 한 보상도 했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 제가 꼭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수적천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낸다는 말인데요. 무슨 일이든 끈기로 계속 밀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아이에 대한 믿음과 끈기, 인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이제 중1은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의 시작을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인내와 끈기로 한번 이제 내신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오늘 제가 이렇게 좀 해봤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